자, 함수 단원 진도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는 거가 수학화 내용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어려운 내용들을 쭉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하는 게 그나마 낫고, 오늘은 함수의 기초적인 얘기들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하고요. 다음 챕터가 합성함수랑 역함수인데 그게 이제 토 나오기 어려워요. 근데 거기서 내가 늘 가르쳐보지만 느끼는 게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돼 있으면은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냥 처음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애들이 그냥 손발 다 그냥 들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 합성함수까지는 조금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되도록이면 하고 다 가자.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일단 함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건데, 함수는 중학교 때 했죠. 함수를 뭐라고 불러? 어떤 걸 함수라고 불러? 그런 생각부터 한번 해보자. 이 단원이 중학교 때랑 비교했을 때 고등학교 버전의 수학 저 함수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중학교 때 함수는 어떻게 불렀니? 아는 것만 한번 얘기해요. y는 fx 뭐 일단 뭐 이거 떠오르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점점점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 자, 보자. 그러면 함수를 왜 배우냐면 니네 함수 풀 때 제일 많이 건드렸던 게 x 대입해서 y 찾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 그럼 x가 뭐냐에 따라서 y가 뭐가 나오고 거꾸로 y가 뭐가 나왔을 때 x가 뭐가 나오는지에 대한 x, y 문자 사이에 뭔가 계산 관계를 주로 다뤘었단 말이야.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x랑 y가 사실 그때그때마다 다른 값을 갖기 때문에 유식하게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값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고 정해지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거를 우리가 별량이라고 그래요. 변하는 양이라는 변하는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별량인데 별량 두 개가 있어. 두 개를 해서. 자, 두 개의 별량 사이에 관계를 찾는 게 일단 함수의 제일 큰 목적이야. 관계라는 얘기는 x에다 뭐 대입하면 y 뭐 나오고 x에다 뭐 대입하면 y는 뭐 나오고 했을 때 x에다 만약 1을 대입했으면 2가 나왔어요. x에다가 2 대입하면 4가 나왔어요. x에다가 3 대입했더니 6이 나왔어요. 그럼 무슨 특징이 있어? x 값에다가 2배 곱한 게 y지. 이런 식으로 관계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규칙성 찾기야. 근데 이 규칙성이 우리가 1차 함수나 2차 함수에서 세웠던 식이죠. 함수 관계 식. 중학교 때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 근데 함수가 수학에서의 목적은 뭐냐면 중학교 때는 표현할 수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집합과 연결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해석할 수 있어요. 두 개의 분량을 내가 아까 x랑 y라 그랬지. 오케이? x가 x축에 있는 녀석이고 y가 y축에 있는 녀석이잖아. 맞아요? 그랬을 때 두 개의 별량을 따로 고를 거야. x축에 있는 녀석과 y축에 있는 녀석을 집합이라고 부를 거야. 두 개의 집합인데, 자, 용어 공부 하나 하자. 집합은 어떤 원소들을 모아놓은 하나의 그룹 이름 아니냐? 쉽게 생각하면은. 그럼 x축에 있는 녀석들을 원소라고 할게요. x축에 있는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그림상에서는 x축 수직선 같이 보여주지만 그거를 집합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의역이라고 그래요. 자, 정의역은 뭐를 정의역이라고 부르냐면 x값의 집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y값도 있겠죠. 그럼 y값은 원래는 공역이라고 불러요. 자, y값들의 집합. 공역에 치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좀 정확하게 해야 돼. 자, 치역이 뭔지도 얘기해 줄게. 뭐 내용을 안 해? 과외 안 했다 이거. 어떻게 알아? 옛날에? 구모? 과외 말고? 어디까지? 근데 구모는 저 교과 가서 구분 안 찍고 갈 텐데. 맞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정식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거를 쭉 할 텐데. 학력 보관은. 뭐 도형하면은 도형 관련된 거 쭉 다 해요. 함수 그래서 저역 패스 나왔어.
다른 반에도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가끔 와가지고 선생님 로그가 뭐예요? 이런 거 있어. 중학교 2학년에 왜? 다음 시간에 구몬쌤이 로그 할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숫자 개념 관련된 걸 그냥 한꺼번에 다 해버리더라고. 근데 그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사실 내가 보기엔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중1, 중2한테 고2 거 가르치는 거야. 좀 그렇지 않냐 사실? 그거를 해석을 하고 소화를 할 정도 머리면 저 영재관이 되는 거야. 사실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아. 물론 그 기준에 의해서 수업하는 것 자체는 뭐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 안 알려줬어. 그거 배우려면 2년은 기다려야 돼. 근데 다음 주에 한대요 이러더라고. 하고 와서 나한테 감사문 제출해. 오늘 했으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하겠지. 자, 그럼 얘기해줄게. 정의역하고 공역에 대한 감각을 좀 살려보자. 자, 정의역하고 공역을요. 자, 보통 쓸 때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정의역은 X 문자라고 했지. 그래서 집합 이름을 라지 X로 써요. 우리 저 집합 이름을 라지 문자 썼죠? 대문자 썼었죠? 자, 그 다음에 공역은 Y 값들의 집합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집합 이름도 그냥 라지 Y로 보통 써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는 벤 다이어그램 같은 동그라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자. 이 X의 집합에 있는 구성원 원소가 뭐 사람 이름 갖고 지우가 있어. 일건이가 있어. 재영이가 있어. 이 녀석은 원소 3개짜리야. 근데 Y에 뭐가 있냐면 학교 이름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부흥중, 귀인중, 그 다음에 당정중. 자, 순서를 바꿔 쓸게요. 당정중을 먼저 쓰자. 귀인중. 썼어요. 자, 그러면 너는 어디냐? 당정중이잖아. 일건이도 당정중이잖아. 그럼 이걸 할 때 위에서 뭐라 그랬어? 사이의 관계라 그랬지. 그러면 얘랑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 거야. 근데 우리가 앞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공부했을 때 P는 Q이다 대응하면 이게 동그라미 화살표 썼던 거 기억났지? 기억나죠? 대응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화살표를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야. 지우는 당정중 소속이니까 이거 화살표를 그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일건이도 당정중 소속이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요. 그 다음에 재영이는 부흥중 소속이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요. 그럼 각각의 화살표가 P이면 Q이다를 표현한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용어 하나를 좀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쓴 것 중에 하나가 지우가 당정중에 화살표를 썼지. 그럼 필요 충분 조건에 따르면 얘는 충분 조건이고 얘는 필요 조건인 거야.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랬을 때 함수에서 이렇게 화살표 그어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을 대응한다라고 표현해. 이것도 수학적인 용어. 이렇게 화살표 긋는 행위를 대응한다라고 불러요. 자, 각각 대응한 거야. 자, 이해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쪽 라지 X라고 쓴 게 위에서 언급한 거에 따르면 뭐라고 불러? X 값들의 집합인데 앞으로는 이제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야. 수능 볼 때까지 써요. 알겠죠? 오늘 하는 거 다 개념이야. 알았지? 계산 없어. 다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Y 값들의 모임을 아까 내가 공역이라고 부른다 했죠? 자, 그럼 일건이가 헷갈렸었던 치역은 뭐냐면 공역의 부분집합인데 자, Y에 있는 원소가 3개인데 화살표를 받지 못한 녀석이 귀인중이 있지. 받은 애는 부흥중, 당정중이 있지. 이때 화살표를 받은 부흥중하고 당정중은 집합관계로 봤을 때에는 Y의 부분집합이죠. 이해됐어요? 그때 이 빨간색 네모치 다시 말하면 정의역의 원소에 대응받은 녀석들만 따로 모아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치역이라고. 그럼 일반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겠냐? 공역은 치역의 부분집합이야. 아 미안.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야. 알겠습니까?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참고해서 알아야 되는 게 문제풀이를 할 때 함수 단원이잖아. 그래서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정의역하고 공역을 다루고 있지 전체 범위에서. 정의역과 공역은
숫자의 범위가 어디냐면 실수예요. 나 오늘 생각해봐. 실수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까? 실수보다 범위 넓은 게 복소수죠. 허수를 포함한 거. 만약에 y는 ix의 제곱. 그림 그릴 수 있나? 못 그려. 아직 대학 수학이야. 대학교 때 일부러 그래요. 복소수 함수론이라고 해서 그리는데 아직 우리 수준에서 못 그리잖아. 그래서 고등과정 범위에서는 엔간하면 실수 범위에서만 합니다. i는 당연히 안 나오고요. 그거만 하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역 자체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공역의 원소 중에서 대응하는 녀석을 치역이라 했지. 야, 그럼 이거 위에 거 한번 봐봐라. 지우가 x의 원소야. 대응해서 당정중 되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에다가 2 대입하면서 만약에 4가 나왔다 쳐. 이해되냐? 그럼 당정중은 뭐라고 표현하냐? x의 원소 중에 x 대신 지우를 대입한 거야. 그럼 이 함수 이름 자체를 f라고 내가 만약에 이름을 붙여줬다면 이 녀석의 표현을 f 지우는 당정중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이건 중학교 수준에서 해석이 가능하지. 이해됐냐? 그럼 치역은 뭐라고 할 수 있어? 중학교 때 이런 것들을 함수값이라고 불렀잖아. 대응받은 녀석을 함수값이라고 불렀잖아. 그래서 치역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언급했었던 함수값들이 모여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그냥 의미만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함수값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치역을 집합의 표현을 빌렸을 때 원소연을 할 건 말고 이거 조건 제시법을 한번 해보면 이 치역을 함수값이라고 했으니 fx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누구를 대입한 거야? 정의역의 원소 f를 x를 대입했을 때 나타난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x는 누구의 원소다? 라지 x 정의역의 원소를 대입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원소 나열법이 아니라 조건 제시법을 쓸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의미만 이해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사실 영어 공부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함수를 교과서에서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표현 자체가 선생님이 중1 때 한 거야. 조심하, 얼마나 그러냐. 자,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fx는 이름이 f인데요. f라는 이름이라고 내가 여기 써놨죠? 그럼 f라는 녀석인데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라지 x에 있는 원소에서 라지 y에 있는 원소한테 화살표를 쏘면서 대응했지. 자, 이해됐니?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하냐면 라지 x에서 라지 y 방향으로 화살표를 쐈어 라고 표현해. 이건 그냥 함수의 정의야. 자, 그리고 어떻게 써있냐면 모든 스몰 x는 라지 x의 원소고 스몰 y는 라지 y의 원소입니다 라고 써있어요. 이거 x, y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냐? 니네가 중학교 때 했었던 그냥 x값 y값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이거를 조금 풀어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따가 좀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얘를 말로 풀었으면 이건 정의역이라고 했죠? 정의역의 모든 원소 스몰 x에 대하여 잘 들어라. 처음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해석을 하면은 대응을 x에서 y로 대응했지. 그러면 라지 x에 있는 모든 원소 x가 라지 y에 있는 원소에 대응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든 정의역의 원소 하나에 공역의 원소 하나가 자, 화살표 쏘는 걸 대응한다고 불렀습니다. 대응한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에 함정이 있어. 내가 그래서 저 예제를 들어줬거든요, 얘들아. 잘 보세요. 멘트가 어떻게 써있냐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야. 모든은 올이라고 했었고 다 돼야 된다는 거였죠. 우리 모든은 어떤 했었어. 그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에 하나씩 대응한다. 대응은 유치하게 표현하면 화살표 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 하나한테 화살표를 쏴야 돼. 자, 화살표 쏘고 여기다 해놨어요. 정의역의 원소가 화살표를 쐈고 정의역의 원소 쐈고 정의역의 원소가 대응을 했어. 그러면 집합 X에 있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는 화살표를 쏘지 못한 녀석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정의의 모든 원소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저기 라지 X에 있는 원소 중에 하나라도 화살표를 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함수의 정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차이점이 이거야.
Y를 봐봐. 귀인중 화살표를 못 받았지. 이해됐니? 받은 애도 있고 못 받은 애도 있지. 그럼 정의역하고 좀 차이가 있지. 이거 함수예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는 화살표를 다 썼지만 공역의 모든 원소가 화살표를 받았냐? 그건 아니죠. 못 받은 녀석도 있죠. 그럼 얘는 치역이 아니라 그냥 공역의 원소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말에 니네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역은 반드시 모든 일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말한다. 모든은 다 돼야 된다는 뜻이었어. 정의역은 모든이어야 돼. 반드시 다 화살표 썼잖아. 근데 공역에 있는 원소는 모든 일 필요가 없다고. 왜? 대응하지 않은 애가 있잖아. 이렇게 모든이 아니지. 이거는 all이 아니잖아. 그거 하나 조심하란 말이야. 차이점이야. 차이점이 있어. 정의역은 다 대응해야 돼. 화살표 써야 돼. 공역에 있는 원소는 반드시 다 받을 필요는 없는 거야. 차이점 알겠죠? 그게 함수의 기초 정의입니다. 자, 되었느냐? 그럼 잘 들어라. 전날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림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저 그림을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자, 함수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이 판단할 때 기초 개념은 대응 관계에 의한 판단이에요. 자, 봐봐. 첫 번째, 요거 한번 얘기해보자. 자, 각각이 정의역과 공역이야. 원소가 1, 2, 3이 있어요. 간단한 걸로 해볼게요. 자, 화살표를 어떻게 썼냐면 1은 1에 대응하고 2는 1에 대응하고 3은 2에 대응했어. 저거랑 구조가 비슷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정의역은 반드시 모든이어야 된다 했어. 화살표를 세 녀석 다 썼으니까 문제가 없죠. 공역은 보시면 반드시 모든일 필요는 없다는지. 자, 귀인중 같은 애야. 얘는 대응을 못했죠. 하지만 나머지 원소는 대응했지. 그럼 문제가 없다. 그럼 얘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함수가 맞아. 위에 거에 만족하는 것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얘도 1, 2, 3이야. 그럼 이번엔 이렇게 됐어. 1이 2에 대응, 2도 2에 대응, 3도 2에 대응. 그럼 차이점이 뭐니? 아까는 두 개의 원소가 대응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한 원소에 몰빵됐죠. 그럼 위에 거에 어긋나는지 확인해봐. 정역에 있는 원소 다 화살표 썼으니까 모든 있네요. 공역의 원소는 하나만 대응했죠. 대응하지 못하는 원소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했죠. 그럼 얘도 문제가 없는 거야. 얘도 함수야. 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자, 1, 2, 3이 있고 1, 2, 3이 있어. 자, 이제 좀 아닌 걸 한번 해볼게. 잘 들어라. 1이 1에 대응했어요. 2가 그냥 2에 대응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났어. 자, 문제점 찾아보자. 정역에 있는 원소 중에 3은 화살표를 못 쐈지. 모든이야? 아니야? 아니지. 이러면 함수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거. 자, 이해되냐?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이 그림입니다. 얘는 정이 어긋나는 게 눈에 바로 들어오는데, 자, 이거 보세요. 잘 들어라. 어떻게 되냐면 1이 1에 대응했어. 2가 2에 대응했어. 3이 3에 대응했어. 이것까지만 보면 함수 맞나요? 맞아요. 근데 1이 3까지 대응했어.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를 생각을 했을 때, 자, 얘는 이거 제 대응 안 했으니까 함수가 아니랄지. 근데 이것도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 얘 때문에. 잘 들어라. 여기 있는 거랑 비교해라. X에 있는 원소들은 화살표를 하나씩만 사이좋게 샀어요. 그쵸? 근데 얘가 욕심쟁이야. 정의역에 있는 1의 원소가 두 녀석한테 대응했어. 욕심쟁이인 거야. 자, 이렇게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화살표를 두 군데를 쏴버리면 이것도 함수가 아니야. 알겠어요? 차이점을 느껴봐.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두 군데 화살표 쓰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거꾸로 볼래?
이 그림 봐. 자, 공역에 있는 1이라는 원소는 화살표를 몇 개를 받았어? 2개를 받았지. 얘는 3개를 받았지. 받은 입장에서, 공역에 있는 원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살표를 하나 받던 2개 받던 문제가 안 생겨. 알겠어? 3개 받아도 문제 안 생겨. 근데 정의역 입장에서는 화살표를 2개 쏘면은 안 돼. 알겠어요? 차이점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정의역에 있는 원소는 기본적으로 화살표를 하나씩 써야 됩니다. 얘는 안 썼으니까 문제가 생겼어. 근데 하나만 써야 되는데 화살표를 2개를 써버리면 이것도 함수가 아니야. 알겠죠? 화살표는 무조건 몇 개? 하나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문제를 잘 봐. 내가 왜 이게 2개가 안 된다고 한 거야? 멘트 잘 보세요. 정의역의 원소 하나에 대해서 공역의 원소 하나씩 대응한다고 돼 있잖아. 한글이야, 한글 얘들아. 모든 정의역의 원소 하나에라고 써있잖아. 공역의 원소 하나씩 대응을 하고 적혀있잖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응을 하나만 해야지 2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대응한다는 거 화살표 쓰는 거였으니까 하나 이상 하나 넘어가게 대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나 구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거는 그림상으로 표현했는데 실전적인 면에서 이거를 어떻게 훈련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자. 연습 하나 하고 해보자. 그냥 하지 말고. 이건 안 어려워. 얘들아, 아주 힘들어도 참고해. 선생님 아픈 거 보니까 참고하자니.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또 가야 될 것 같아. 어떡하지? 일단 참고하고 있어. 자,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래. 갔다 오라고? 안 되네. 해야지. 자, 그럼 보세요. 아까도 참고했어. x가 2에 대응했다라는 걸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는 이거 쓰기 전에 대응 관계 표시부터 한번 해보자.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1, 2죠? 야, 위에 거 해볼래? x는 정의역의 원소야. 그럼 정의역의 원소가 2에 대응한 거야. 그럼 봐라. 정의역의 원소 마이너스 1, 2에 대응하고 0도 2에 대응하고 1도 2에 대응하고. 잘 들어. 범 함수의 정의가 어디 나가요? 첫 번째,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화살표를 썼죠? 문제 없네요. 두 번째, 하나씩만 대응을 하겠지. 화살표 하나씩만 썼죠.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함수야. 함수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2x 플러스 1로 대응하는데. 자, 그럼 또 해볼게요. 계산이야, 이거는. 야, 이건 그냥 계산이라고. 마이너스 1 대입해봐. 못 나오네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에 대응해. 0 대입하면 1이죠? 1에 대응해. 1 대입하면 3이죠? 1 대입하면 3이죠? 3이 있나요? 치역에? 공역에 3이 있나요? 없지. 그럼 얘는 화살표를 쓸 데가 없는 거야. 그러면 화살표를 못 써. 그럼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 생기지.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니야. 자, 할만하지 이거는. 자, 그러면 얘는 어떨까? x가 x제곱 더하기 1에 대응해야 되는데. 그럼 그림 그려보자.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냐? 2. 0 대입하면 1이냐? 1. 자, 아이고, 0 대입하면 1이죠. 미안. 0 대입하면 1이죠.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2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첫 번째. 모든 원소가 화살표 하나씩만 썼죠? 화살표를 쏘지 못한 녀석 없죠?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니다? 맞아. 얘 함수야. 근데 내가 지금 이 수는 이게 뭔지 알겠어? 이거 y는 나왔으면 2차 함수 그러지? 이따가 얘기할 건데 2차 함수는 다 함수야. 이따가 얘기할 거야. 자, 4번. 얘는 어떨 거야? x가 절대값 x가 돼야 되는데. 얘들아, 같이 계산하자. 응? 마이너스 0일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이래. 절대값 계산해. 마이너스 1 절대값 1이죠? 0은 0이죠? 1은 1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화살표 모두 썼으니까 문제 없고 못 쏜 화살표를 쏘지 못한 녀석도 없으니까 문제가 없지. 그럼 얘도 함수야. 자, 그냥 간단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개념적으로 내가 중요하다 했잖아. 잘 봐라. 그럼 이거를 대응관계를 하는 건 처음 공부할 때만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을까? 원래? 야, 함수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겠냐? 그래프 따져야 되지 않겠냐? 보세요. 그리고 내가 제목에 따로 안 썼는데 오늘 하는 것 자체가 수능이야. 그냥 합성함수, 역함수 다 수능이야. 아니냐? 그냥 다 중요한 거야. 자, 그래프를 이용한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함수 스타일, 그래프 그릴 수 있는 녀석들을 다 한번 얘기해보자. 다 한번 볼래? 제일 처음에 공부한 게 1차 함수 아니냐?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럼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다. 기울기 함수죠? 그랬을 때 내가 함수일까 아닐까? 당연히 함수라고 적혀있으니까 얘는 함수겠지. 근데 1차 함수가 진짜 왜 1차 함수라고 제목을 붙여졌는지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함수의 정의는 저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화살표를 써야 되면서 욕심쟁이처럼 화살표 2개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야, 그럼 대응하는 게 의미가 뭐냐면 얘들아, 1을 대입하면 2 나오고 2 대입하면 3 나오고 3 대입하면 4 나오고 0 대입하면 2 나오고 이런 식으로 x에다가 뭔가를 대입했을 때 y가 하나씩만 값이 나오면은 그게 대응하는 거고 함수라 그런단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함수 식에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함수 값이 1하고 3이 동시에 튀어나온 거야. 야, 니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함수 공부하면서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까지. 알겠습니까? 그럼 1차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x의 원소를 하나씩 대입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y 값이 무조건 몇 개씩만 생겨? 하나씩만 생기지.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표시한 것도 저기에서 대응관계야, 대응관계.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얘는 함수가 맞아. 오케이? 우리 그림을 좀 다 그려주고 내가 한꺼번에 도구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부한 게 2차 함수죠? 그럼 얘도 당연히 함수니까 2차 함수라고 부른 거야. 그럼 2차 함수 아무거나 하나 그려볼게. 그냥 아래로 볼록 스타일로 하나 그려볼게. 자, 그럼 똑같이 화살표 그어볼게요. x에다가 뭔가 대입하면 y 하나, x에다가 뭔가 대입하면 y 하나, x에다가 뭔가 대입하면 y 하나. 무조건 하나씩만 생기지. 화살표 여러 개 썼어? 아니지. 이해됐냐? 그러니까 얘도 그냥 함수야. 이해됐어요? 자, 근데 잘 봐라.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 2차 함수는 y축이 대칭성을 갖고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사이즈에 떨어져 있는 반대편에서 만약에 자, 이걸 좀 지우고 반대편에서 화살표를 쓰면 함수 값이 서로 어때요?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겠어? 1 대입했을 때 함수 값과 2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똑같은 거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 미안해.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죠. 미안.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가 나왔다 쳐. 그러면 공역의 원소가 2인데 1 대입했을 때 1,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2로 똑같이 나온 거야.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역에 있는 원소를 화살표를 하나 받아도 2개 받아도 3개 받아도 관계없다 했지. 이 그림이잖아. 알겠어요? 2개 받아도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2차 함수는 대칭성 때문에 정역의 다른 원소에서 대응을 했을 때 똑같은 원소에 대응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생겨요. 하지만 함수라고 부릅니다. 거꾸로 1차 함수는 어떤 구조야? 정역의 원소, 공역의 원소가 있으면 무조건 하나씩만 대응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차이점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정의에 어긋나지 않거든. 그러니까 둘 다 함수야. 자, 근데 잘 봐. 야, 얘네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 그래프 그렸죠. 유리함수에서 이제 반비례 그래프를 좀 일반화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
근데 아직 그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중학교 1학년 얘기만 한번 해보자. y는 x분의 1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렸지? 요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냐? 기억나냐? 생각? 눈치를 까야 돼. 제목이 정비례 반비례였어요. 그리고 1학년 때 니네 교과과정에는 아마 함수라는 얘기를 거의 안 했을 텐데 반비례 그래프지 이거. 얘는 함수가 아니야. 우리 책에도 함수라고 안 써있어. 함수가 아니니까 안 써있는 거지. 왜 아닐까만 이해하자. 자, 두 가지 주목해야 된다. 첫 번째,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해야 돼. 화살표 몇 개만 써야 돼? 하나만 써야 돼. 그럼 잘 봐. 대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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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선생님 다 하나씩 대응하잖아요. 함수 아니에요? 함수야 아니야? 잘 생각해. 대응 안 한 게 원래는 표면상 하나가 있어. 잘 봐. 여기 0 대입하면 답이 뭐예요? 0 대입하면 답이 뭐예요? 0분의 1이요? 그건 없지. 분모가 여기는 어떻게 숫자로 정의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니네가 지금까지 들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건 선생님 정의역의 원소 중에서 유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게 0이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 정의역에 있는 원소 중에서 0 하나라도 대응하지 못하는 애가 있으면 걔는 함수가 아니라면서요. 그럼 그 말에 따르면 얘는 함수가 아닌데? 근데 잘 들어. 함수 다음 단원이 유리함수, 무리함수라고 하지 않았어? 유리함수의 대표적인 그림이 이거야. 내가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유리함수. 뭐가 이상하지 않아? 얘가 대응 못하는데 함수래. 책이 잘못됐나요? 아니죠. 얘도 함수야. 써줄게. 제목은 그냥 유리함수라고 써요. 다음번에 할 거니까. 왜 함수라고 부를까? 잘 들으세요. 정의역의 원소 중에서 화살표를 다 써야 되는데 그럼 본질적인 질문을 할게. 이 함수는 y는 x분의 1은 정의역의 원소로서 0을 원소로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단순하게 생각해.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 1을 썼던 게 0을 대입한다고 답이 안 나와요? 나오잖아. 1 나오잖아. 마이너스 1도 당연히 나오잖아. 근데 얘는 0을 대입할 수 없었지. 수학적인 정의 때문에. 그럼 이 녀석은 정의역의 원소 중에서 잘 들어. 영은 안 돼. 이 그림을 빌리면 이걸 쓸 수 없다. 왜? 대입 자체를 못하잖아. 알겠어요? 지가 대응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정의에 의하면 대입 자체를 못한다.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 그래서 얘는 얼핏 보면 0이 대응하지 못하니까 함수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0은 포함이 안 돼요. 생각? 0일 때만 문제 생겼지 나머지는 문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맞아요. 좀 차이가 있지? 함수 맞아요 여러분. 자 그럼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럼 이거는 함수 맞을까? 니네 1차 함수 때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 중에서 y는 1, x는 1 직선 그려봤지? 맞니? 그러면 y는 1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함수일까? 헷갈리지? 잘 봐. 1에다가 자 예를 들어서 너무 비율 안 맞게 그렸지만 한 칸당 1이라고 치자.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1 나오고 3 대입하면 1 나오는 거 맞냐? 0 대입해도 1 나오지? 마이너스 1 대입해도 1 나오지? 마이너스 2 대입해도 1 나오지? 그럼 이게 아까 내가 그려줬던 그림 중에 어떤 거랑 똑같냐면 정역의 원소가 마이너스 0, 1이 있어요. 공역의 원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어디에 대응했어? 1에 대응했지. 1을 어디다 썼냐? 여기 썼구나. 1을 1에 대응하고 대응했지. 아까 이 그림 그려줬지. 문제가 있는데 체크하라고. 정역에 오는 원소 중에 대응 못하는 게 있나요? 없죠. 화살표를 2개씩 쐈나요? 없죠. 그럼 정의에 어긋나나요? 안 어긋나.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도 함수라고 불러. 오늘 마지막에 하겠지만 이거는 상수함수라고 불러. 이해됐니? 그리고 수학상에서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내가 이거 언급했어. 언제인지 기억하냐? 직선의 방정식 식세형이 1번부터 4번까지 공식이 있었죠. 이 4개의 식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유일한 직선은 x는 뭐뭐뭐꼴이라고 그랬었지. 그때 내가 필기할 때 걔는 심지어 함수도 아니야 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 얘기 지금 할 거야. 자, 이제 논리적으로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때야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잖아. 잘 들으라고. 오늘 하는 게 개념상 얘는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 x는 1 그려볼게. 자, x는 1이에요. 대응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보자. 0 대입하면, 미안, 1 대입하면 0이지. 맞냐? 잘 들어라. x는 1은 정체가 뭐였어요? y값에 관계없이 x좌표가 1인 점들 모아놓은 거 아니냐? 그럼 몇 개만 찍어볼까? 이 그래프 위에는 1,1도 있고 1,2도 있고 1,3도 있고 0,1 0이래 1,0도 있고 자 1,-1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정역에 있는 원소 x 1이 공역에 있는 원소들한테 대응을 했는데 화살표를 어떻게 썼어요? 1이 -1에 썼고 1이 0에 썼고 1이 1에 썼고 2에 썼고 3에 썼고 화살표를 내가 지금 표시한 것만 몇 개를 썼어? 5개 썼지. 화살표를 2개 이상 쓰면 된다 했냐?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야. 이해가 안 되면 동그라미 또 그려줄게. 그냥 이해만에 필기할 필요는 없다. 1이라는 정의역의 원소가 -0, 1, 2, 3이 있는데 다 대응한 거야. 다 대응한 거야. 이러면 된다 했냐? 안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x를 뭐뭐뭐꼴은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부를래?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야. 알겠니? 상수함수도 함수면서 직선의 방정식이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그냥 얘기하면 상수함수면 이게 지금 식이잖아. 오른쪽에 보통은 x 문자가 있지. 얘는 있어요? 없지. 뭐만 남아있죠? 상수하고만 남아있죠? 그래서 상수함수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알았지? 숫자만 있는 식을 상수함수라고 불러. y는 이라는 형태에서 숫자만 있는 형태를 상수함수라고 불러. 자, 알겠습니까? 그럼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이 그림이 오늘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프 그리는 것 중에 지금 우리가 수학상 끝났고 수학화 어느 정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녀석 중에 안 그린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여기다가 지금 안 하는 거였어. 수학상에서 그래프 그리는 거 뭐 배웠어? 가우스, 절대값, 이차함수, 직선의 방정식 또 있잖아. 원도 있잖아. 원 그래프 그려봤잖아요. 우리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그냥 반지름 1짜리 원의 중심 0,0짜리 그려볼게요. 자, 그랬습니다. 함수일까요? 눈치를 채야 되는 거. 단원 이름이 뭐였어? 원의 함수였네. 원의 방정식이었지? 그럼 함수라고 안 부른 이유는 얘가 함수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때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이제 이걸 확인할 수 있다. 자, 왜 함수가 아닐까요?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시길 정역에 있는 원소는 화살표를 하나만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생각, 정역에 있는 원소에 0이 있다? 대응을 어떻게 해? 자, 이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라는 원의 방정식이야. x에다 0 대입하면 y가 뭐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 녀석은 0을 대입하면은 1에도 대응하고 마이너스 1에도 대응해. 벌써 문제가 생겼죠? 화살표를 두 군데 썼어. 이러면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하나 더 얘기할게. 1 대입하면 1이 된다. 2분의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나와. 플러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나와. 몇 개의 화살표를 썼나요? 2개를 썼죠. 이러면 함수가 아니다? 아니라. 이래서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얘처럼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얘도 함수가 아니니까 원의 함수가 아니라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좀 이해가 되냐? 니네가 왜 그렇게 표현을 불렀었는지 알겠어요? 함수가 아니라 원의 방정식. 자, 이해되니? 자, 왜 어떤 건 함수고 어떤 건 아닌지를 설명드렸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를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하는 주황색으로 표시한 도구가 수능 개념이야. 잘 들어라. 함수인 거 아닌 거 구분 지어드렸습니다. 그럼 함수인 것과 아닌 것의 공통점을 보세요. 각각의. 함수인 거는요. 잘 들어라. 보조선을 그릴 건데 y축과 평행한 보조선을 그리세요. 앞에 보세요. y축과 평행한 보조선을 몇 개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기존 그래프하고 교점이 생기나요? 한 개 생겼고 한 개 생겼고 한 개 생긴 거 이해되니? 그럼 이 교점의 의미가 뭘까요? x에다가 뭔가를 대입했을 때 대응했다는 얘기는 좌표 평면상에서는 점으로 찍힐 수밖에 없어. 그게 뭐라는 순서상이거든. 이해됐어요? 그럼 이렇게 y축하고 평행한 직선하고의 교점은 즉 교점의 개수가 즉 요구하는 건 뭐냐면 x에다가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함수 값의 개수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살표를 몇 번 썼는지를 알려주는 도구예요. 어느 부분에다가 평행한 보조선을 그려도 한 교점이 하나씩밖에 안 생기겠죠. 그럼 이해됐다? 교점 하나만 생기면 함수야. 그럼 일로 와봐. 2차 함수 함수라 그랬지. x축, 자 y축하고 평행한 보조선을 그려. 한 개, 두 개, 세 개만 그려봤어. 교점이 한 개 생겼고, 한 개 생겼고, 한 개 생겼지. 한 개만 생기면 대응 몇 번씩 한 거야? 한 번씩 한 거야. 그러니까 함수야. 얘는요. 그려봤어. 하나 생겼죠? 하나 생겼죠? 하나 생겼죠? 문제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자, 조심해야 되는 거. 이 녀석은 정의역의 원소 중에 0 포함하지 않는다 했다. 왜? 여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럼 이 보조선을 그릴 때 또 이거 나중에 바보같이 이런 애들 있단 말이야. 외웠어.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해버려. 정의역의 원소가 0이 되면 안 되는데 이 선을 y축에 걸치게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왜? 지금 이거 그는 행위가 내가 뭐라 그랬어? 여기에 있는 x의 원소를 대입했을 때 대응하는 원소의 개수를 화살표를 쏘는 개수를 판단하고 싶은 도구라 그랬잖아. 그럼 y축에 딱 걸치게 그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 이 그래프를 x에다가 0 대입했을 때 대응한지 안 한지 판단하는 거지. 근데 판단할 수 없죠? 정의역의 원소는 여기 들어갈 수 없다 했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우기는 하시되 생각하고 대입해야 돼. 생각하고 그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럼 y축에 긋는다 안 긋는다? 안 긋는다. 그럼 얘는 함수가 맞아. 이해됐지? 얘는 긋고 그었어. 교점 하나 생겼잖아. 함수야. 하나씩밖에 안 생겼잖아. 함수야. 자, 안 되는 거 얘기해 볼게요. 잘 들으세요. 두 개가 가치가 있어. 주황색을 그었다.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심지어 얘 교점이 없죠. 교점이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화살표를 못 쏜 거지, 아예.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정의역의 원소 중에 화살표를 쏘지 못하는 애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 때문에라도 함수가 아니고 제일 심각한 거는 얘에 걸치게 그었어. 교점 몇 개야? 너무 많지. 이게 무슨 뜻이야? 화살표를 토 나오게 많이 쏜 거야. 그럼 함수가 아니지. 교점이 너무 많으니까 함수가 아니야. 이해됐어요? 자, 얘도 보세요. 함수 아닌 거 알아? 그었어. 두 개 생기죠? 두 개 생겼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화살표를 두 번 썼다는 얘기야. 그럼 함수는 아니다? 아니다. 꼭 기억해. 고3 수능 문제 풀어줄 때, 모의고사 문제 풀어줄 때 다 이걸로 분석해. 알았지? 근데 이걸 왜 애들이 헷갈려 하냐면 다른 방향으로 긋는 게 또 있어서 그래.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일단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y축과 평행한 보조선 긋는다라는 거 좀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거나 그냥 엎드려 있는 게 낫지 않겠니? 그럴 바에는. 네? 목 부러지겠다, 야. 이거는 이따가 쉬는 시간 하면은 저 맨 뒷자리 가서 앉아있어. 졸리면 서 있게 하는. 내가 그거 자리 배치한다는 게 깜빡했네. 아까 내가 속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집에 가면 니네 생각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공부를 시킬까 막 그러잖아. 이거 졸고 앉아있으면 어떡해. 네? 그런 함수는 아니라 오늘 함수를 하지 않네요. 방정식을 하지. 오. 그래. 국문 때 배운 거 그냥 넘겨시키려 얘기하는 거 같아.
아까 했잖아. 그거밖에 안 했어요. 생각해요. 그거 안 넣었어요. 알았어. 믿을게. 내가 없어. 주지 마. 자, 표현법. 이거 그냥 공부하는 거야.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까지 제일 많이 했었던 동그라미 2개 표시하는 대응 관계로서 함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 그릴게. 자, 1, 2, 3, 1, 2, 3. 자, 뭐 이렇게 되면 함수 맞아요? 아니에요? 함수 맞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내가 아까 설명할 때 이렇게 대응하는 녀석이 함수다 보니까 이름을 붙여줬지. F라고 아까 쓰지 않았냐?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 녀석은 X집합에서 Y집합으로 대응하는 구조죠. 그래서 보통 표현할 때 X에서 Y로 대응해요라고 이렇게 화살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대응 구조를 하나의 이름 F라고 부를 거예요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자, 표기법 공부하고 있는 거다. 표현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함수하면 또 떠오르는 건 뭐야? 관계식. Y는 X, Y는 X제곱 플러스 X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식을 나타내. 근데 한번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어떤 식이 있어요. 함수를. 근데 X 플러스 1이네. 여기까지는 쓰면 1차 함수죠? 근데 밑에 웬걸 하나가 더 써있어. 이런 거 본 적 있냐? 처음 보지. 앞으로 수학화하면서 함수 볼 때 이렇게 생긴 형태를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맛배기로 하나 그냥 써드린 거예요. 자, 해석만 가볍게 해보자.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거 보면서 한번 해봐. 이거 보면서 자, x 플러스 1이고 x 마이너스 1이라고 써놨지. 그런 이유가 있죠. x가 1하고 2일 때 한번 계산해봐. 1 대입하면 2 나오고 2 대입하면 3 나오죠. 1 대입하면 2 나오고 2 대입하면 3 나오죠. 이해됐냐? 근데 x가 3인 경우는 여기다가 대입해봐. 3 대입하면 뭐 나와요? 1 나오죠. 3 대입했더니 1 나오죠. 무슨 뜻인지 알겠니? 똑같은 함수식인데 얘는 대응관계로 표시했고 얘는 관계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얘랑 얘랑 같은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경우함수라고 불러요. 수학적인 용어야 이것도. 경우는 경우의 수의 그 경우예요. 무슨 얘기냐? x가 1하고 2일 때랑 x가 3일 때가 쓰는 식이 어때? 다르지. 그럼 말로 하면 이런 거 아니겠냐? x의 정의역의 원소가 1 또는 2인 경우에는 위의 식을 쓰고 x의 원소가 3인 경우에는 아래 식을 써요. 정의역의 원소마다 쓰는 식이 각각 달라지죠. 경우의 수가 구분이 되죠. 이런 식을 우리가 경우함수라고 불러요. 앞으로 자주 볼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뭐 경우함수를 영어로 케이스 펑션을 부른다고 하더라. 뭐 그것까지 몰라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얘 같은 경우는 순서쌍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 왜냐면 정의역의 원소가 야, 아까 내가 정의역, 공역은 별다른 멘트가 없으면 실수 전체라겠지. 그럼 y는 x라는 녀석에 대응하는 점을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너무 많죠. 0,1, 1,1, 2,2, 3,3, 1.1, 1.1,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0.9 너무 많잖아. 그럼 그런 거는 사실 순서쌍으로 표현하는 건 좀 잘못된 방식인데 얘는 3개밖에 없으니까 순서쌍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고. 1,2죠? 2,3이죠? 3,1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요? 자, 지금 3개가 다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지. 함수하면 그래프죠.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요. 그래프는 좌표 표면에다가 도형을 그리는 거예요. 점, 선, 직선, 곡선 등등등. 알겠습니까? 자, 불편해. 잘 들어. 그래프라고 해서 내가 집합이를 그냥 그래프의 앞자를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G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녀석의 점의 좌표가 x, y야. 그럼 x는 누구의 원소겠어요? 정의역 라지 x의 원소겠죠. y는 공역의 원소겠죠. 이해됐니? 자,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한 칸당 1이에요.
1이에요. 그러면 1 대입하면 2고 2 대입하면 3이고 3 대입하면 1 나온 거죠. 그럼 이건 그래프인 거야? 맞아요. 점도 도형이라니까 얘들아. 점, 선, 면, 도형의 기본 원소잖아. 이것도 그래프야. 이을 필요는 없죠. 이었다는 얘기는 직선이잖아. 이 사이에 있는 점들이 모양이 있는 건데 얘는 점이 3개밖에 없잖아. 아니 얘들아 니네가 공부를 이해했어요. 잘 들으라고. 점이 3개밖에 없어. 그럼 아니 얘들아 y는 x를 왜 직선으로 그려? 너무 많아서 점들을 다 사닥다닥 찍어봤더니 직선화된 거잖아. 이유가 뭐라고? 점이 너무 많아서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게 힘드니까 그래프를 그린 거잖아. 거꾸로 얘기하면 점이 적으면 사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래프 그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런 건 우리가 안 해봤지 잘. 그쵸? 50분이 경과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50분짜리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점으로 찍어도 그래프라고 해도 된다고.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기본 도형하면서 점, 선, 면, 각 했잖아. 도형이야 점도. 그래서 우리 수학상에서 도형의 방정식 첫 단원 이름이 뭐였어요? 평면좌표였죠? 평면좌표에서 무슨 내용 갖고 다뤘어요? 점,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이런 거 했잖아. 점도 그래프야 그러니까. 이해됐니? 자, 이해됐나? 수학상 내용 계속 나오지. 그리고 앞으로 문제 풀다 보면은 수학상에서 공부했었던 내용 내가 계속 떠들 거예요. 오늘도 떠들 거고 다음 시간에도 떠들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거 까먹은 게 있을 때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참고로 함수의 표현법 중에 이게 그래프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좌표 표면에다가 도형을 그린 거란 말이야. 점도 도형이라 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함수를 도형화해서 표현했다 라고 해서 함수의 도형을 우리가 기하라고 부른다 했지? 그래서 기하적인 표현이라고 불러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그래프 그리는 행위를 함수의 기하적인 표현이라고 불러. 책에도 써있어. 자, 됐습니까? 그러면 잘 들어. 다음 거. 개념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농축을 할 거야. 잘 들어라. 어떤 함수가 있는데 두 녀석이 같은 함수래. 딱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뭐야? y는 x 플러스 1이라고 y는 x 플러스 1이고 이게 fx고 이게 gx라고 생각해봐. 이름만 다른지 식이 똑같죠? 맞냐? 그럼 찍히는 점도 똑같겠죠? 그럼 얘랑 얘는 같은 함수지. 현재까지 우리의 지식 수준으로는 이게 탁 떠오른단 말이야. 근데 맹점이 있어. 잘 들어. 그래서 수학의 정의가 중요한 거야. 자, 첫 번째. f랑 g라는 함수가 있을 때 두 녀석이 서로 같은 함수면 일단 표현은 f하고 g는 같아요 이렇게 써요. 등호 써요. 쓰는데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 잘 들어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f의 정의역하고 g의 정의역하고 같아야 돼. 이건 암기해야 되는 거야. 그냥 정의야, 정의. 그리고 f의 공역하고 g의 공역하고 또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멘트가 제일 중요해요. 정의역에 자,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아까 정의역의 원소는 화살표를 하나씩만 써야 된다 했어요. 그렇죠? 그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에다가 x라는 원소를 대입해보고 g에다가 똑같은 원소 x를 대입했을 때 그 두 녀석은 반드시 같아야 돼. 근데 이게 얼핏 보면은 내가 아까 써준 이거랑 의미가 사실 똑같아. 잘 봐. 얘가 f고 얘가 g다. 생각 1차 함수죠. 정의역의 원소는 뭘까요? 아까 분수함수라고 했던 것처럼 정의역의 범위에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있나? 0을 제외했지. 0 빼고 다 되어야지. 근데 얘는 다 되지. 그럼 정의역이 전체 질수야. 얘도 식이 똑같잖아. 그럼 얘도 전체 질수야. 똑같네. 공역은 뭐였죠? 대응 받는 녀석들이잖아. 후보들. 그랬을 때 y값들이잖아. y값들. 그러면 0, 1, 2, 3, 4 같은 걸로 막 대입하면 y값들도 모든 실수에 대응하지. 대응하지 못하는 y값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f랑 g랑 공역도 똑같아. 이해됐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모든 원소와 x에 대하여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함수값이었잖아. 1 대입하면 2 나오는데 똑같아.
2 대입하니까 3 나오니까 똑같아. 0 대입하니까 1 나오는 것도 똑같아. 그럼 이것도 만족해. 그러면 이건 서로 같은 함수가 무조건 맞는 거야. 근데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건 식이 같으니까 같은 함수라고 생각했잖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거 두 개 갖고 따져야 돼. 알겠니? 근데 선생님, 어차피 식이 같으면 모두 같은 함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닌 경우가 있어. 그 얘기를 해줘. 잘 봐야 돼. 오늘하고 중요해. 야, 일단 요거랑 요거랑 비교해 볼래? 이거는 서로 같은 함수의 정의라고 했어. 그럼 얘는 뭐야? 그냥 함수값만 같은 거야. 잘 들어봐. 그냥 써줄게. 같은 정의역의 원소. 자, x에 대한 f라는 녀석과 g라는 녀석에 뭐가 같냐면 함수 값만 같은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왜 이걸 내 멘트를 이렇게 써볼게. 같은데 무현이 함수값 몇 개만 갖다가 생각을 해볼래?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니네 나중에 필기하거나 공부하거나 문제풀이 할 때 조건이 이거냐 이거냐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너무 달라져. 아직은 구체적으로 얘기 못해요. 일단 오늘 첫 시간이잖아. 니네가 처음 공부할 때 얘랑 얘가 애초에 판이 다른 표현이라는 거 구분지었으면 내가 써드리는 거거든. 이거는 서로 같은 함수의 정의니까 암기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랑 식이 다르지? 다른 함수야. 근데 fx는 gx라고 써있으면 뭐라고 썼어? 우연히 몇 개만 같은 경우라고 얘기했죠. 실제로 얘랑 얘는 0 대입하면 0인 거 똑같냐? 1 대입하면 1인 거 똑같냐? 이해됐니? 이때만 똑같고 나머지는 다 달라. 대입이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철저하게 포커스를 함수 값에만 포커스를 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겠지만 이건 사실 헷갈려 할 필요가 없거든. 괄호 하나 안 써있으니까 뭔가 의미가 다르다는 걸 좀 느껴야 되는데, 응? 그냥 같은 표현인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야. 학교 선생님들이 필기하기 귀찮아하다 보니까 얘들아 이 녀석의 함수값 찾아보자 라고 해놓고 그냥 이렇게 써놔. 이러면 안 돼 원래. 이건 함수 이름이야. F2를 찾을 거야 라고 정확하게 F2라고 써줘야 되는데 필기하기 귀찮으니까 말로만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사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나도 가끔 이렇게 해. 손가락 아프고요. 근데 이러면 안 돼.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이 다른 것처럼 F 머시기 쓴 거랑 안 쓴 거랑 질적인 차이가 있단 말이야. 완전 개념적인 차이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차이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느껴보자. 자, 이거랑 방금 써준 예제야. 어떤 F가 있는데 GX가 이렇게 써있어. 방금 써준 거야. 방금 말한 대로 F0 하면 0이고 G0도 0이죠? 맞냐? 그 다음에 F1하고 G1도 똑같이 1로 똑같죠? 얘는 0이고 얘는 1이었어. 그래서 두 개가 똑같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이런 경우를 만족을 하면은 위에 줄이 아니라 일단 아래 줄만 만족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대응한다는 거고, 자, 그럼 위에 거랑 아래 거를 비교해. 잘 들어. 아래 거는 내가 뭐라고 썼어요? 우연히 함수가 몇 개만 같은 경우를 얘기한다 했지. 그럼 위에 거는 뭐야?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fx랑 gx랑 같네. 그럼 모든이라고 써있잖아. 또 나오죠? 모든은 all이야, all. 하나라도 어긋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얘처럼 0하고 1일 때만 되는 케이스는 같은 함수가 아닌 거라고.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단순히 식이 다르다고 다른 함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야. 항상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정의에 입각하는 생각만 하셔야 돼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뭐부터 체크해요? 정의역하고 공역이 서로 같은지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건데, 정의역의 원소에 구애받지 않고 함수값이 몽땅 다 일치해야 돼. 그럴 때만 두 녀석을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그러면 벌려. 저거 헷갈릴까봐 내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야? 서로 같은 함수. 오케이? 얘가 F와 G의 식이 같다. 생각.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예제랑 앞에 썼었던 Y는 X 플러스 1 있지? 자, 아까 내가 숫자 지웠던 거. 이 녀석은 식이 서로 같죠? 당연히 정의역, 공역 다 갖고 모든 함수 X에 대해서 함수값까지 무조건 일치하겠죠? 너무 당연하죠? 그럼 일로 와보세요. F랑 G의 식이 똑같은 이런 케이스라면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부를 수 있나요? 당연히 있죠. 얘는 참이야. 그럼 애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야. 서로 같은 함수라가 되려면 식이 같을 때에만 서로 같은 함수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거에 대한 예제가 사실 이건데 잘 봐. 일단 얘는 거짓이야. 왜 이렇게 알고? 잘 보세요. 그리고 잘 들어라. 또 수학적인 용어. 얘가 안 된다고 했지. 얘는 정의에 의해서 참이야. 근데 얘는 안 된다고 했지. 그러면 수학은 항상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얘네 나중에 풀이 습관도 그렇게 돼야 돼. 자, 그럼 이렇게 안 되는 케이스가 있으면 왜 안 되는지를 남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를 반대든다고 해. 안 되는 예시 든다라는 거야. 이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예시를 든다는 뜻이야. 수학적인 용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되지 않는 반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 정의역하고 공역이 다 그냥 전체 질수라고 쳐봐. 생각. 정의역하고 공역이 전체 질수인 게 얘랑 다 해당되죠. 이해되니? 얘는 안 된다. 미안하다. 얘는 y값이 마이너스는 안 나오지. 이건 지금 제외하고 그냥 딴 걸로 하자. 나 미안해. 자, 정의역하고 공역이 그냥 전체 질수 범위에서 해당된다면 fx가 그냥 x제곱이고 잘 들어. gx가 절대값 x라고 한번 생각해볼래요?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얘는 그릴 수 있죠. 이거지. 이거 그리는 거 기억나니? 어떻게 그렸어? 기억나? 어디서 꺾여? 좌표가 뭐야? 0이죠. 이거라서 0이 아니라 절대값안을 0 만드는 숫자, 0을 만드는 숫자 0이죠. 그 숫자 기준으로 꺾였단 말이야. 까먹었어. 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서 이거 기울기 1,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었어요. 45도 45도 여기 90도였잖아. 오케이? 자, 기억나야지. 자, 그럼 내가 저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곡선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 거지. 이것도 꺾여있지만 꺾인 선분이라고 하자. 각각의 선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지. 그럼 생각. 점들의 위치가 다 같지 않잖아. 그럼 무슨 뜻이야? 모든 정의역의 원소 x에 대해서 함수값이 똑같지가 않죠. 점의 위치가 다르니까.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당연히 공역 정의역이 전체를 쓸 때는 얘는 다른 함수인 게 맞아. 너무 당연한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자, 이제 이걸 조심해. 잘 봐라. 일단 반례된 건 이것 때문에 반례된 이게 맞아요. 자, 미안. 이 반례된 예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될 때 안 될 때 있대잖아. 그럼 이게 될 때가 언제일까? 그 생각하면 구조를 잘 봐. 이게 만약에 100%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서로 같은 함수들은 식이 무조건 같아야 돼가 결론이지. 관계성을 띈 조건. 알겠냐? 가정. 알겠어요?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선 F랑 G의 식이 무조건 같아. 그게 맞으면 동그라미인 거잖아.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니네가 머릿속에서 보통 생각하는 게 이런 그림이란 말이야. 그래프가 다르잖아. 그럼 다른 거 맞아. 이해되니? 그럼 될 때가 언제냐면 잘 봐. 시간 똑같이 쓸게. 근데 정의역하고 공역을 범위에 제한을 거. 어떻게? 마이너스 1, 0, 1로만 제한을 거. 잘 들어라.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역끼리 같고 공역끼리 같기만 하면 된다 했지 전체 실수일 필요는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같기만 하면 돼요. 자, 전제 조건을 깔았죠? 두 녀석의 정역과 공역이 이거랑 똑같아. 그럼 첫 번째 줄 만족하지? 오케이? 그럼 그 상태에서 밑에 거 되는지 확인할 거야. 잘 보세요. x, y에 마이너스 1, 0만 있어. 자, 첫 번째 게 fx고 두 번째 게 gx야. 대응해볼게. 자, 마이너스 1, 0, 1이야. 대입해볼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죠? 1. 0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 1이지. 함수 맞죠, 당연히? 얘는 절대값이잖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1. 0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 1.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대응하는 게 완전 똑같지. 자, 무슨 뜻이야? f-1, f-1 똑같지. F00, F00 똑같지. F1은 1, F2는 1 똑같지. 그럼 잘 들어라. 모든 정역에 있는 원소 마이너스 1, 0, 1에 대한 대응하는 함수값이 똑같이 나왔다는 거 이해되네.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럼 무슨 뜻이야? 얘랑 얘는 정역, 공역도 같아. 첫 번째 줄 만족한다 했잖아. 아래줄까지 만족하는 거야. 함수값이 다 똑같아. 그럼 이때는 두 녀석은 뭐라고 불러?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부른다. 말장난 같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큰 거야.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건 전체 실수에서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그때는 대부분 그런데 달라. 근데 보통 애들이 접하는 게 전체 실수 범위의 그래프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전체 실수 범위에서는 대다수가 식이 같을 때에만 같은 함수가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정역, 공역이 전체 실수가 아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식이 다른데에도 불구하고 함수값까지 똑같아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거지. 근데 정의에 어긋났어요 이게? 어긋나지 않았죠? 그럼 이때는 같은 함수고 이때는 같은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쪽 화살표가 100%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무조건 맞을 때에만 동그라미인 거야. 하나라도 안 되는 케이스가 생기면 그거 그어버려야 돼. 얘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알겠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얘는 지금 양방향 소통을 못했죠. 양방향 서로 화살표 쏘는 걸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불렀지 우리. 맞나요? 그럼 이거는 필요충분 조건이 아닌 거예요. 자, 이해만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좀 틀에 박힌 사고를 좀 깨드리려고 일부러 좀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다음이 몰라요? 아, 5번을 했구나. 5번. 5번까지 있어요? 잠깐만, 아닌데? 3번 했는데 1시간 13분 걸렸죠. 30분에 쉬는 시간 만났거든요. 선생님 그 저번 영상 있잖아요. 아, 4번을 저쪽에 했구나. 선생님 저번 영상 있잖아요. 응. 그거 저 내용가 맞아요. 2번에서 4번에서 4번으로 가요. 그래? 네. 그냥 3으로 붙여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잘했어. 중에 3번을 갖다 떼실 수도 있어. 자, 그럼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네, 30분에 쉬는 시간. 3번까지 나왔어요. 아, 선생님 자, 화장실 이거까지 하고 잠깐 시작입니다. 네, 좋아요. 자, 순조롭게 하고 있어요. 안 들어가잖아요. 오늘 몇 번까지인지 얘기해줘? 네. 7번? 9번. 근데 뒤에 거는 짧아. 그놈아. 얘기할 게 5번, 6번까지만 길어.
7, 8, 9는 짧아. 그럼 7, 8, 9가 이거 3번, 4번 얘기하는 거에 반대. 시간 끝인데. 그럼 가면 되죠. 오. 8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태워줄게. 아, 네. 제가 약속 있어서 오늘. 어디 있는데? 저도 약속해서. 근데 선생님 바로 퇴근하는 거 아니지 않으세요? 아니 난 사람이 빨리 가. 아 그래요? 뭐 정리하고 하지 않아요? 10분이면 돼. 10분. 10분. 아, 그러면 끝내줄게 맞춰서. 야, 너 그냥 내 차에 이래 태우면 나는 뭐 마음이 편하겠냐? 그냥 차도 작아서 많이 못 태워. 진짜. 잘 봐라. 또 니네들의 편협한 사고를 깨뜨리기 위한 예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보십시오. 얘랑 식이 각각 다르죠? 그때 F랑 G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 잘 보세요. GX에 주목해보세요. 분자를 보시면 인수분해 되는 거 알겠어요? 맞냐? 약분 뭐 되죠? X 플러스 1 되죠? GX 말고 FX 보세요. X 마이너스 1이라고 써있지. 그럼 얘는 FX와 같은 식이야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유 생각? F랑 G가 같은 함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정의역 공역이 같아야 된다지. 니네들이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 선생님 일반적으로 같은 식이면 같은 함수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예제야 또. 식이 같아졌지? 근데 같은 함수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출처를 봐봐. 얘는 1차 함수죠. 정의역의 범위가 뭐야? 전체 실수지. 다 들어가. X값 못 넣는 거 있어? 분수함수처럼? 유리함수처럼? 없죠. 얘는 분수 모양이야. 분모를 보세요. X에다가 뭐 대입하면 큰일 나죠? 마이너스 1. 그래. 그럼 정의역의 범위가 벌써 제한이 있지. 얘는 다 되잖아. 아니 얘 마이너스 1 대입 못하냐고. 할 수 있지. 얘는 못하지. 이해됐어? 근데 약분 시켰다고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G, X에 한해서만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얘는 대입할 수 있고 얘는 대입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니까 둘은 다른 거야. 알겠습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져? 그래서 식이 같다고 무조건 같은 함수가 아니구나. 이런 거 통해서 느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정의대로만 푸셔야 된다. 이건 비유기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녀석은 F가 정의역이 자 정이라고 줄여 쓸게요. 전체 지수라고 했고 G는 뭐는 안 돼? 마이너스 1은 제외해야 되지. 자, 잠깐 신기한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두 개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 fx는 직선이라고 하셨죠? 그럼 생각 그려볼게요. y는 x-1이니까 y절편 -1이고 기울기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이건 뭐 누가 못 그리니까 다 그리지. g는 어때요? 야, 니네 이거 그릴 수 있어? 위에 봐. 요거 그릴 수 있어? 못 그려. 이런 식의 형태는 나중에 유리함수 때 하는데 심지어 유리함수 때는 이 그림 그리지도 않아. 이건 나중에 미적분 가야 돼. 근데 얘는 약분되는 특징이 이런 식으로 x-1을 정리는 돼요. 나 아까 말씀드린 게 G는 모든 실수가 아니라 -1은 제외한이었잖아. 이해됐니? 그럼 그림을 그릴 때 일단 1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그려. 정리된 게 x-1이잖아. 그럼 그려. 자, 여기 -1이고 1이에요. 근데 gx는 -1을 대응시킬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럼 -1을 좌표를 찾아. 여기지. 원래 -1 대입하면 뭐가 나와? 20 기준으로 말해봤을 때 -1 대입하면 -2죠. 그렇죠? -2죠. 자, 그래서 -1을 대입하면 -2가 나온단 말이야. 생각. 얘는 대응을 시킬 수 있으니까 -1, -2의 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대응하니까. 근데 얘는 대응을 못해. 대입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점을 빼먹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니네 수직선에서 저 부등식 해 같은 거 표현할 때
2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렇게 표현하죠. 색칠을 왜 했어? 2도 포함이니까 했지. 함수에서도 똑같아. 여기에서는 이 점을 포함한다 안 한다? 못한다 그랬지. 대응을 못하니까. 그럼 뺄 때는 우리 빵도 뚫었지 이렇게. 얘도 똑같이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구멍 타. 처음 해보죠 이런 거. 앞으로 많이 할 거거든. 알겠죠? 너무 당연한 그림. 그렇지? 니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1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는 정말 초딩스러운 것밖에 안 한 거야. 너무 그림이 간단해. 함수 단원부터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겁나 복잡합니다. 사실. 아시겠습니까? 자, 어쨌든 얘랑 얘는 같은 함수가 아니라 자,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